예,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약속을 해드린 대로 일단 교육 부분을 무료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책은 제가 지금 책을 한 두 권 정도 지금 내놨는데요. 중국 주식 관련돼서 책이 한 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일반적인 주식의 기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둘 중에서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 주린이 분들이 많아서 이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을 쓰게 된 데는 기존의 기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시중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1시간만 해도 수익이 날 것 같고 5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몇천만 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종목만 하나 받아도 몇백 프로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죠. 개인적으로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의 과실을 따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력은 10만큼 하는데 100만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나는 당신한테 노력을 10만큼 하지만 당신 나한테 100을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통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인생의 그 부분은 사기를 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에는 지름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왕도는 있고 주식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책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철학들을 여러분들이 배워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 있죠. 저희 과의 김대 땡 친구라든지 윤성 땡 친구라든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경제학도도 아니고 회계학도도 아니고 저는 그냥 중고중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학점 잘 주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주식을 처음 듣게 되었고 그때 우리 강사분께서 강의보다는 나 이걸로 수익 많이 났다 저걸로 수익 많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정말 이거 하면은 수익 나는갑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다가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들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단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을 했었고 아마 우리 지금 주린이 분들도 지금의 경제 어떤 유리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20 몇 년 동안 겪어온 주식에 대한 경험들 단순히 뭐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양날의 검과 비슷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여기서 과실을 얻을 사람들은 대부분 깡통 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일단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주식 투자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증권사 직원들 강의를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프루덴셜 증권도 그렇고 증권사들이 없어진 데가 많아서 대우증권은 인수가 됐는데 대우증권도 뭐 강의를 나갔었고요. 교보증권도 강의를 나갔었고 많은 증권사들한테 강의를 나갔었는데 프루덴셜 증권 강의 나갔을 때에 임직원 할 때 임직원들한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 프루덴셜 증권 강의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직원이 예전에 강의를 일단 들었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최근에 주식 투자의 주식 분석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량진에 있는 회계학원에 강의를 신청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지 회계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부분의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회계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주식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은 지식들은 우리 뇌를 과부하를 걸리게 하고요. 뇌를 터지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봉차트 이런 거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면 양봉이 뭐고 당연히 알기는 알아야 되죠. 음봉은 뭐고 그렇죠, 알아야 되죠. 갭 상승 등의 개념들 설명은 많은데 중요한 건 이걸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는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자동차 운전을 배우려고 학원을 갔는데 실린더는 뭐고 엔진은 뭐고 뭐 전조등은 뭐고 이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운전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작 운전을 어떻게 배우는 것, 실질적으로 주식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해 드리면 요즘 시장 안에서 많은 얘기들 보면 급등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건 광고가 돼버렸네. 급등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급등주를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급등주를 찾아서 그 종목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홀딩을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 급등주를 매수를 할 때는 자산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내 자산 전체에 리스크를 몇 프로 정도 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없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종목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내가 입을 데미지에 대해서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는 없고요. 그 데미지를 입었던 부분 자체가 만약에 데미지를 입게 된다면 그게 주식에서 실패인 건지 아니면은 주식의 일반적인 상황인 건지 그리고 그 데미지를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리스크 자체를 어떻게 해칭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수익 나는 것보다 종목을 잡았는데 그 종목이 잘 안 되는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정말 기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이 책을 일단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으셔도 관계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해서 무조건 돈 번다가 아니라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나는 자산에 대한 데미지를 얼마 정도 입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며 실패했는 경우에는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주식 책에 담긴 내용들이 이론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대학에 지금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제학상의 이론이라든지 회계학상의 이론만으로도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경제학에 이게 상아탑을 세우신 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될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두 번째로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리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기업의 가치를 노동으로 환산을 해서 기업이 가치 평가를 해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땅도 사시고 그다음 정계에도 입문하시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큰 정부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돌려야 된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번 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게 경제학상의 이론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의 비이성성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 뭐 칼 막스라든지 일부분들이 돈을 벌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죠. 그거 외에 생각을 해보면 콜롬비아 대학교의 벤자민 그레이엄 정도 일단 돈을 번 것 같고요. 나머지 경제학 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론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론상으로 의미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돈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할 때는 그게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단추를 끼우실 때 단순히 이제 기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경영상의 내용이 무조건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혹은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상승에
필요 조건이 되지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 이렇게 일단 적어놨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살 때는 쉬운데 팔 때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든 일은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끝 단추는 제대로 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의 선배로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주식을 많이 합니다만은,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수많은 책 속에서 많이 헤맸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이제 군대가 아니고 서울 잠시 올라왔다가 대구 내려가서 그때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죠? 만나서 뭘 했냐면 대학 도서관 가서 기술적 분석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취할 때 벽에는 캔들 모양하고 이런 것들을 막 다 붙여놨어요. 다 외우려고. 외우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친 듯이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이 더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보 시절에는 많은 책 속에서 헤맨 적이 많았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주식 투자할 때 한 24년 전에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20년 전에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주식 투자할 때 10년 전에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까지 오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만큼 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제가 걸린 시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단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종목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때 CGN이라는 종목을 2019년도 10월 달에 2만원대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거 보셨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저기 바닥에 있을 때, 그쵸? 뭐 20만원짜리 있을 때 언급해 드린 것도 보셨을 거고, 일진 다이아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도 거의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종목에 접근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 사고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다가 길가에 꽃이 탁 피어 있는 거예요. 3개 정도가 피어 있는데, 꽃을 보니까 꽃이 이뻐요. 그래, 한 개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뭘 가져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꽃은 붉고 탐스러워서 시선을 끕니다.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 이쁘죠, 그렇죠? 두 번째는 흰색 꽃이 탁 피어 있고 나름 분위기가 있어요. 마지막 꽃은 작고 볼품도 없어 보입니다. 꽃이 이쁘다 안 이쁘다 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꽃을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 편집하기 전엔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은 빼셨더라고요. 사진이 엑기스인데, 첫 번째 꽃은 장미꽃이었고, 두 번째 꽃은 도라지꽃이었고, 세 번째 꽃은 산삼꽃이었어요. 산딸기꽃이었고, 세 번째 꽃은 산삼꽃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 산삼꽃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장미꽃이 이쁘죠? 여러분들이 장미꽃을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산삼꽃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산삼꽃을 캐가는 게 아니라 산삼을 통째로 깨가겠죠. 그렇죠? 그게 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 종목이 지금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종목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누가 옆에서 갑자기 누가 와서 자, 나한테 한 1,000만 원만 주면 5천만 원을 불려줄 수 있는데, 요것만 사면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와요. 자, 이 약만 먹으면은 모든 약이 이 약만 먹으면 밤에 됐다 무서워져, 뭐 그런 거. 그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주식 투자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꽃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약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듯이 주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정책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내년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올려놓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보다 향후에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위에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산삼 캐는 거하고 무척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산삼을 만약에 캘라고 생각을 했다면, 산삼을 캘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산삼이 어디에서 주로 자라는지, 꽃과 줄기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는 일단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쵸? 굉장히 뭐 그걸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 꽃은 보통은 이렇게 생겼고, 줄기는 이렇게 생겼으며, 아, 이 정도 되면은 몇 년산 정도 된다.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주식 투자를 하는데 회계학 공부를 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르는 종목은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는 거하고 성장주를 하는 거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재무제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의 차트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산삼이 어떻게 생겼고 산삼이 어디서 주로 자라는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산을 돌아다니다가 산삼을 일단은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손으로 확 뽑아요? 아니죠. 뿌리가 다치지 않게 뽑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럼 그냥 들고 옵니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이끼, 저도 이제 인터넷 보고 배운 겁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려고, 주변에 있는 죄송해요. 주변에 있는 이끼들을 모아서 수분을 머금게 한 다음에 그 뿌리가 다치지 않게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를만한 종목을 봤다고 그 종목을 그냥 덥석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 사는 부분은 관심 종목 잡고 째리고, 언제까지? 매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째리고, 그 다음에 뭐 매도 타이밍이 올 때 파는, 그게 그 박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산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산삼을 발견을 했지만 잘못 캐면 가치가 뚝 떨어지듯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주식 투자에서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봤는데 5% 먹고 나오고 10% 먹고 나오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내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명한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투자 명인이죠. 그렇죠? 월가의 전설이라고 부리고,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였고, 이 사람이 이 펀드를 가지고 몇만 프로의 수익을 올려줬는데, 실제로 피터 린치의 펀드에 가입했는 사람들의 70%가 손실이 났대요. 이게 뭐죠? 산삼을 발견했지만 잘못 캐면 가치가 없듯이, 아니면 노력만 보이든지 차라리 손실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부분이,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급등주다. 제2의 수소 관련된 종목은 뭐다. 그 다음에 헬스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뭐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태킹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강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산삼을 캐고는 싶은데 공부는 하기가 싫어. 그래, 솔깃한 정보에만 심취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시장 안에서. 주식 유튜브가 잘 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겠죠. 자, 바람이 실려옵니다. 자, 어디에 산삼이 있습니다. 자, 저쪽에 북한산 자락에 가면 산삼이 있습니다. 라고 TV에서 떠들어요. 그러면은 그 TV에서 떠드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산삼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 도봉산에서 쫓아갈 거고, 은평구에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는데 길이 어때요? 길이 됐다 막힐 겁니다. 도착을 해봤어요? 산삼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지 산삼이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데에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산삼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하지 마요. 주식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TV에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종합지에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일반적으로 그 종목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주가가 40%, 50%, 60%, 70%, 많게는 1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을 찾긴 찾아야 됩니다. 종목을 TV라든지 아니면 종합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종목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종목에 사람들이 몰리는지 안 몰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하면 사람이 많은 쪽으로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학부에서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학력 세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원래는 경제학이랑 회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박사학위 뭐 저녁에 다니든지 뭐 해서 석사학위죠. 죄송합니다. 석사학위를 딸 때 경제학이라든지 회계학이라든지 뭐 하는 쪽으로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중어중문학 전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중국어를 잘하느냐? 중국어도 잘 못해요. 아마 제가 영남대학교 중문과를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만약에 아니면 우리 저와 같이 학교 다녔던 우리 교우들이 이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중국어도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논다고 좀 바빴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중어중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중어중문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주식은 할 수 있어요. 주식은 잘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지 소로스는 무슨 과를 나왔나요?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묘하게도 경제학이나 회계학보다는 철학과라든지 심리학과 나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묘하죠, 그렇죠? 자,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대로 학점 잘 둔다는 소문을 듣고요. 소문을 주신 그쵸? 우리 하고 윤성땡 이름 밝혀도 되나? 사람들 모르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김대땡 종모 우리 친구들 연락이 좀 끊어졌는데 친구들 주식하면은 연락 줘. 그러면 내가 주식은 잘 봐줄게. 어쨌든 그때 같이 신청했던 과목이 증권투자의 이해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중문과를 나오든 뭘 했든 간에 터틀이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죠. 미국의 터틀 프로그램을 봐도 누구나 주식 투자는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콩도 쉽게 집어먹죠. 서양인들은 젓가락질을 어려워합니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서양인임에도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석대로 꾸준히 하면 돼요. 요즘은 수능 세대입니다만은 예전에 학력고사 칠 때 학력고사 1등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교과서는 나도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수준이 달라요. 교과서를 달달 다 아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까지 싹 다 아는 거하고 교과서를 대충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한다. 정석대로 공부를 하세요. 주식 투자를. 정석대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의 방향성 자체를 제대로 잡으십시오. 제가 매주 해드리는 강의에서 그 부분을 일단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수입니다. 실패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으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는 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식 투자에서 일반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권투 시합을 나가는데 때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샀을 때 종목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주식 투자의 일부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험한 건 사실은 소가 뒷걸음치다가 수익 나는 게 더 위험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대충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익이 난 거예요. 수익이 나면 계속 그것만 한다? 그게 안 되는데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하면은 여기 적어놨죠.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쌓으려면 사람들마다 성격이 달라서 노란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노랗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샛노랗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가 오는 날에 비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감수성에 젖어가지고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미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사람들은 다른 걸 느끼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 자체도 사실은 제가 원칙이라고 일단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에서 언급을 해 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노트를 하나 좋은 걸 샀어요. 컴퓨터에 적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저는 조금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손으로 적어봐야 알아. 매매 일지를 적는 거죠. 매매 일지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 하면 매달 며칠 무슨 종목 샀다 얼마 벌었다 이런 건 하지 마요. 이건 종이 낭비고 잉크 낭비입니다. 안 그래도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뭘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매매했더니 뭐가 실패했다. 다음에는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났다. 아니면 좀 일찍 팔았다. 다음에는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 가만히 읽어보면 묘한 거는
비슷한 실수를 계속합니다. 비슷한 실수.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망각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특히나 자기가 잘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만은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건 잘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시험 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틀린 문제 계속 틀리죠. 그래서 뭘 만드나요?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오답 노트만 보고 들어가도 평균이 올라가죠. 주식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매할 때 이게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하던 실수를 계속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노트에 적고 이 부분 자체를 자꾸 읽어봐야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해서 실수하는 횟수가 굉장히 준다면은 수익날 횟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패 노트를 작성을 해서 시행착오를 일단 줄여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나는 그러한 부분에 답을 충분히, 시장 안에서 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을 거고,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에는 왕도가 없다. 주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식은 위험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생각을 할 때 주식에는 왕도가 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길로 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길로 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그 얘기를 하죠. 견월망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견월망지라는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달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님이 달이 저기에 있어 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쳐다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주식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달은 떠 있습니다. 엄청 크게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손가락 끝만 쳐다보다 보니까 주식에서 돈 벌기보다는 도로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제 딸 강탱이하고 탱이 엄마한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탱이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딸이라 그러니까 애인 줄 압니다만은 강아지죠. 그쵸? 제가 엄청 이뻐하는, 떠난 지 조금 된 우리 딸입니다.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동물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인품을 알 수 있다. 그죠? 제가 인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봐 전 강아지 엄청 좋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엄청 많은 수익을 올리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합니다. 지금 얘들은 두 번째로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얘가 둘째 동이고요. 얘가 그립니다. 여러분 모두 강아지도 이뻐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시장 안에 이 책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책 안에 있는 뭐 일봉이든지 캔들이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책 중간중간에 제 생각, 제 철학들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읽어보시면 돈 버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